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네요. 살다 살다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남편은 군대에서 대위로 전역한 남자입니다.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 생활을 30대 초반까지 했던 남자이다 보니 행동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군대에 각이 잡혀 있다고 할까요? 군인이 있다면 이런 남자인데 싶은 남자였죠. 남편은 전역 후 진로 고민을 하다 영어 학원에서 만났고 현재 제 남편입니다. 장기간의 군생활 근무로 해서 더욱 높은 직급인 대령이라는 직급을 꼭 달고 싶었다며 씁쓸해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었나 보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집값이 몇 배나 올라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서민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지라 시댁에서 남편 앞으로 가게도 차려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 집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꽤 납니다. 저희 집안은 남편 집안에 비해서 운이 없어서 그런지 집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으시고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기를 당하셔서 참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더 있고 저는 그냥 성적은 중간 정도의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역을 하자마자 초기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며 진로를 고민하다 시아버지가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년의 공부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하나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부동산을 하던 어느 날 저를 불러서 프로포즈를 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대기업의 계열사이다 보니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대기업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기에 영어 학원을 계속 나가면서 했던 게 지금의 남편과의 인연으로 이어졌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배웠는데 텃세가 있었어요. 첫 인사 때부터 뭐가 그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를 계속 남발하셨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그리 잘난 아들도 아닌데 진짜 잘났으면 육사를 나와서 장군 코스를 밟고 있었어야죠. 무슨 말만 들으면 대통령 같은 아들을 제가 홀려서 결혼한 것처럼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엄마 좀 그만 좀 해요.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해도 입만 삐죽이 내밀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에 없으면 또 그때다 싶었는지 저를 아주 쥐잡듯이 잡으시는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부장까지 다니셨고 중소기업에 1년 정도 다니시다가 주가 폭등으로 큰 돈을 벌으신 후에 그 돈으로 상가랑 원룸을 사서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사십니다. 말 그대로 건물주였어요. 그래도 허투루 돈을 안 쓰려고 하시고 일은 안 하시지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연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도 5시간 이상씩 돌아다니며 운동과 헬스클럽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가끔씩 등산을 가시는 멋진 노년을 보내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면 무서우신 편이셨지만 평상시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셨고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을 때마다 저를 감싸주시던 분이셨어요. 어떨 때는 진짜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둘이 모은 돈이랑 친정이랑 시댁에서 도와준 돈으로 조그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서 도와준 돈이 대부분이다 보니 신혼집이 시댁이랑 차로 20분 거리긴 했어요. 근데 진짜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틈만 나면 찾아오고 저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하던 터라 시어머니를 보는 시간이 퇴근 후였거든요. 그때 뭐 남편과 같이 퇴근하던지라 남편이 짜증까지 내면서 시어머니를 쫓아낼 때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남편이 옆에서 알려주거나 보호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도 부동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 시어머니가 와서 폐약질을 하는 것도 막아주진 못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3달 정도가 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정말 스트레스 쌓여서 지금 탈모 증상까지 걸렸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위아래로 없이 소리를 질러! 하며 오히려 저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2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버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말해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셨나 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는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미안하다고 그저 시어머니와 친해지기를 바라며 방치했던 게 이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재차 사과를 하시면서 생활비로 보태 쓰라고 2천만 원이나 위로금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께는 받은 게 너무 많고 항상 배려심도 많으시고 여유도 많으셨던지라 어떻게 저런 남자가 시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난 건가 하는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나타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사교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2손 2발 다 들고 저희 집에 안 오는 조건으로 뭐 하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이 돈으로 그냥 문화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라며 생활비로 아주 빵빵한 신용카드를 줬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는 오진 않았지만 정말 철없이 매일같이 정신없이 논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잘 만난 그런 시어머니 같은 여자한테 우리 시아버지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무렵 제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제가 오면 전화를 다급히 끊었고 지금 어디냐고 하면 지금 손님 와서 바쁘다고 하면서 평소 하지 않던 과민 반응까지 보이며 성질을 내는 모습까지 저는 점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대체 누구랑 저렇게 자주 통화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계속 손님 핑계를 대면서 부동산 일이 늦게 끝났다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를 받으면 남편은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전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운전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제가 의심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게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 출근을 하라며 아침밥을 차리고 밥을 먹는 도중 남편 핸드폰이 카톡하며 알림음이 울리자 남편이 먹던 밥을 놔두고 지금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며 급히 나가봐야 된다고 먹던 도중에 멈춰버리고 밥을 남긴 채 급히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설마 하면서 남편 차를 뒤따라서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시내를 벗어나 조금 더 차를 타고 나가더니 어느 모텔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다급하게 모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택시 안에서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났고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한 여자의 손목을 거칠게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상간녀인가? 아니 근데 왜 저렇게도 일찍 나온 거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를 추적해서 잡으러 온 거였죠. 저는 순간 엄청난 안도감에 다리가 확 풀릴 정도였고 바로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대체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바람이 났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저한테 어떻게 자기 엄마가 바람났다는 것을 말하겠냐며 몰래 쫓아오려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모텔 안에서 시어머니의 상간남을 두들겨 패서 경찰을 부른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바람피는 것을 남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둘을 붙잡았고
둘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달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바람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준 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모텔이며 호텔이며 상간남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 돈으로 상간남한테 선물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사람까지 붙여서 시어머니와 상간남을 추적하게 됐고 증거 현장을 잡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상간남을 개 패듯이 두들겨 패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끌려 나온 거라고 하네요. 경찰서에 남편이 있다는 소식에 시아버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뺨을 내리 꽂으시며 이혼 준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바람을 안 시아버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셨는지 요즘 진짜 행복하게 사십니다. 상가 건물 주인이 혼자라고 하니까 주변에 여자가 들끓었는지 연애도 하시고 새로 사귀는 분과 강원도로 바닷가 여행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바보가 되었던 거죠. 진짜 시어머니는 이혼하기도 전에도 남편이랑 저를 찾아와서 어찌나 시아버지한테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고 설득 좀 해달라고 하는지 심지어 막대하던 저한테조차도 시아버님은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네 말은 잘 들을 거라며 부탁하시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하네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인 줄 다 아실 텐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결혼을 꽤 일찍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집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신 분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고 아직 공부도 더 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지금 우리 집안에 과분한 사람이다. 이 남자를 잡아야 네 인생이 피는 거야. 남자 잘 만나는 게 여자 인생 최고로 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강요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의 그런 강요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본인의 자존심이라면 자식이고 가족이고 전부 내다팔 정도로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옛날 사람 마인드셨죠. 항상 여자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저에게 심어주셨고 여자는 다소곳하고 남자한테 순종적이어야 한다든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고 정말 결혼하기 싫었지만 아버지 강요로 그렇게 반강제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본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관련 업체 사장님 아들과 저를 결혼시킨 것이었죠. 제가 결혼하기 정말 싫어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저와 띠동갑인 사람이었고 이미 한 번 장가를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을 섞기도 싫을 정도로 눈빛이 퀭한 사람과 20대 초반의 결혼이라니 죽기보다 더 싫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이었지만 남편네 집안은 정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 집안이어서 신혼집이나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어린 제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시집 온 게 미안했던지 시집살이 하나 없이 잘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어찌저찌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남편네 집안의 가장 큰 거래처가 도산하고 집안 사업도 기울기 시작하더니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집에도 압류딱지가 붙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다행히 저희 집안은 거래처를 쪼개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것도 있어서 위기를 잘 버티고 넘어갔습니다.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낙찰받아 겨우 집을 지키고 완전 빚더미에 있던 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
친정에서 돈을 조금씩 받아서 애들과 남편을 제가 책임졌습니다. 저희 집도 파산만 안 했지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에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돈 믿고 허세 부리며 저에게 떵떵거리던 남편은 돈마저 없어지니 완전 물에 빠진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걸 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구멍난 옷도 꿰매어 입고 보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아껴서 반찬값으로 쓰고 남편 술값 주고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며 그렇게 챙겨주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애들 학교 보내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식당으로 나가 진땀이 날 정도로 일하고 식당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버티고 버텼던 저희 친정 사업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줄 알았던 해외 거래처와 나머지 거래처 거래가 끊기고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가 붙고 받을 돈을 못 받으니 결국 골마 터져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끊기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크게 허리를 다친 이후로 일을 못하게 되니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얼굴만 보면 한숨을 푹 쉬며 막말했고요. 니네 집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그나마 네 얼굴 보고 살았던 건데 이제 무슨 수로 사냐. 지금 너 허리 때문에 나가는 병원비에 나는 이렇게 거지 같은 꼴로 살기 싫어.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이 맞았어. 라면서 저에게 정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비하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본인 집안이 망한 게 저 때문인 양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고등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는 여자와 남편은 눈이 맞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본인이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고 그 상간녀는 현재 임신 상태고 저랑 달리 상간녀는 이쁘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잘 산다면서 폭언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아서 울고불고 소리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상간녀 사진을 보여주며 뻔뻔하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다음 날 허리가 아파 누워만 있는 저를 내팽겨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믿을 수 없었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도 눈 하나 안 깜빡이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헤어졌어요. 거의 반강제로 이혼 도장을 찍었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채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앉는 것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화병이 나서 60kg이었던 몸무게가 40kg대로 빠지고 볼이 쏙 들어가 정말 거울도 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며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찾아 일을 해나가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저는 술 없이 잠에 들 수가 없는 상태가 왔고 정말 하루하루를 애들 때문에 버텨나갔어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복권을 사고 소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고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매주 샀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었던 로또가 2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1등이 안 되어서 아쉽다는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냥 펑펑 눈물만 나왔습니다. 친정 망하면서 신혼집도 자연스레 팔게 되고 남편 도망간 뒤 정말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에서 애들 키우면서 매일 애들이 공기가 안 좋아 아토피가 올라오고 기침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드디어 월세에서 벗어나 작은 방이 딸린 전세로 들어갈 목돈이 생긴 거였습니다. 정말 그때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감사하다고. 나 안 버려줘서 감사하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매일 남편에 대한 원망과 나를 억지로 결혼시킨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정말 속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잊혀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희망이 보이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금자리를 옮기고 허리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졌습니다.
물론 매주 복권 사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나름 뭐랄까, 복권이 제 일주일 중 유일한 희망이자 재미였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딱 3년 뒤 1등에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걷기도 힘든 황금돼지가 우물에 빠져있는 저를 위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금똥을 확 싸버리고 가버리는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운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하고 복권을 샀는데 글쎄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때는 기쁜 것보다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내가 당첨된 게 맞는지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번호를 확인하자 정말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1등 당첨자도 얼마 없어서 당첨 금액도 정말 컸고요. 그렇게 저는 본사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고 애들과 평생 살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떻게 한 건지 2등 당첨되고 1등까지 당첨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수십 통 전화 왔지만 너무나 두렵고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던 저는 취재를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고 남은 돈을 주식 절반에 넣고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을 불려야 한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생전 보지도 않았던 투자 공부도 하고 별의별 강의를 들으며 정말 무대뽀로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애들이랑 평생 살기 위해서 산 집이 6년 뒤 2배가 넘게 뛰었고 몇 년 뒤에 제가 산 땅 근처에 역이 들어와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억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고요. 주식은 중간에 손실이 많이 나서 빼고 다른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한 결과 돈의 수배가 붙게 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제가 수십억을 가진 자산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말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하 원룸 계약을 새로 하러 부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정말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남편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절 힘들게 한 그 상간녀가 있었고요. 우리 집이 망했다고 돈 없다고 거지 같다고 하면서 집안 좋은 여자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아주 허름하고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 원룸을 계약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잊혀졌던 남편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네가 어떻게 여길 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편의 팔을 확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어쭈, 할아버지가 다 됐네. 왜? 나 가난하다고 너네 집 친정집 망했다고 나한테 받아먹을 단물 없으니까 집안 좋은 여자 임신시켜서 훌려덩 나가더니 왜? 이 곰팡이 쓸고 빛도 안 들어오는 원룸을 계약하러 왔니? 내가 일부러 돈 없는 학생들 살려고 시세보다 적게 잡아서 낸 건데 애까지 있는 니네가 이 좁은 곳에서 산다고? 참 이런 거 보면 인생 공평하다 싶지. 그치? 너 왜 그따구로 사니? 아 맞다. 상간녀 너 불륜 저지른 거 학교에 소문 쫙 나서 선생 그만뒀다며. 잘 됐네. 평생 너희들 다시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고 말이야.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이 건물주야 왜? 평생 허리 못 펴고 살 줄 알았니? 나 복권 당첨돼서 돈 불려서 수십억 자산가야. 니네가 이제 무시할 수도 없어. 어디 씻지도 않아서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러 와? 수준 떨어지긴. 나도 너네 같은 거지들 우리 건물을 들이기 싫다. 급 떨어지게. 아무리 가난해도 씻고 다녀. 라는 식으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야, 네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참 세상 말세네. 웃기지도 않아. 라고 소리쳤고 부동산 사람이 맞다고 사모님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다. 진정 좀 하시라고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렸고 상간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평생 듣지도 못할 쌍욕을 저한테 날리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경찰 불러서 모욕죄로 상간녀 고소 때렸어요. 제가 고소해서 화가 나는지 남편도 저에게 계속 욕을 퍼붓더라고요. 바로 남편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형편에 벌금 몇백 떨어지면 또 빌빌 기겠죠. 너무 쌤통이었습니다. 기분 좋았고요. 정말 그 인간들 때문에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합니다. 지금이야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다면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겠죠. 어쨌든 더 이상 그 인간들한테 제 귀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제가 잘 돼서 이렇게 집주인 관계로 만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땅거지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져서 그 인간들 귀에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나 그들을 깔보고 쉽게 생각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